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열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니,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여기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던 이들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파멸의 서곡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과연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탐욕과 위선으로 점철된 몰락의 주역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날카로운 화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성공이냐 몰락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인간 군상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리더들의 추악한 실체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권력을 탐하고 부를 축적했는가? 감춰진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흥미진진한 탐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랐고, 왜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두 명의 리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985년 5월 10일 새벽 2시 30분. 대한민국 산업의 거목으로 불리던 대한그룹 강 회장의 집무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대외적으로는 모범적인 기업인이자 존경받는 리더로 알려졌던 강 회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1억 5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모 건설사와의 비공개 계약서, 사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대규모 자금 세탁 정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증거였으며 조직적인 범죄의 서막을 알리는 문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그 서류 가방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건네주었습니다. 상대는 당시 건설부 고위 관료, 이른바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권력형 범죄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은밀한 만남이 거대한 파멸의 서곡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아무도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은 당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강 회장의 리더십은 재계의 신화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국내외 유수 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업인 상을 휩쓸었고, 그의 혁신적인 경영 철학은 경영학 대학 교재에도 필수적으로 실릴 정도였죠. 하지만 그 모든 눈부신 영광은 겉으로만 빛나 보였을 뿐입니다.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1990년 3월 15일, 강 회장은 해외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투명성과 윤리 경영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며 항상 정도를 걸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굳건해 보였지만 그 순간 그의 뒤로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공원 메아리로 들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강 회장의 투명 경영선언은 철저히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한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은밀하고 치밀하게 로비를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세 회피와 불법 비자금 조성은 그의 기업 운영에서 일상적인 관행이 되어 있었죠. 그의 개인 재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국내외에 수많은 차명,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는 탐욕의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몰락은 서서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1995년 9월 20일 한 경제 주간지에서 대한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도에는 구체적인 내부 거래 내역과 익명의 내부 관계자 증언이 상세히 담겨 있었지만 강 회장은 이를 단순한 오보이자 경쟁사의 음해로 치부하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불거졌던 의혹들이 쌓여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기업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태도는 오히려 대중의 거센 반감을 샀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는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끝없는 재력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론과 검찰을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대중의 감시망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하고 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과 안일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의 최후는 늘 비참했습니다. 강 회장은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1997년 12월 5일 대한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아닌 계산된 선의는 오히려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리더였지만 밤에는 비밀스러운 유흥과 문란한 사생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고액의 사설 도박장을 드나들었고 부도덕한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즐겼죠. 그의 비서실에는 이러한 그의 문란한 행각을 감추고 뒷수습을 위한 전담팀까지 은밀하게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 팀은 강 회장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0일 강 회장의 비서실에서 유출된 한 통의 통화 녹음 파일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실체 있는 증거였습니다. 파일에는 강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심지어 정적을 매수하려는 듯한 충격적인 발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거는 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강 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했고, 대중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정치적 음모이자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위선과 추악한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의 추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1999년 4월 30일,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조세 포탈, 횡령, 배임, 그리고 불법 로비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며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그들의 절규는 메아리 쳤습니다. 기업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꽤나 그럴듯했지만 검찰은 물증과 증인의 진술을 쏟아냈고 그의 거짓말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비서실에서 발견된 이면, 계약서와 꼼꼼하게 작성된 비자금 장부는 그의 위선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강 회장의 통화 기록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용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1996년 7월 25일의 통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노조 파업을 주도하던 핵심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명령은 곧 시행되었고 몇몇 인물들은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맹목적으로 추종해왔던 성공, 신화의 어둡고 추악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은 대중의 맹목적인 환호 속에서 빛났지만 그 기반은 불법과 부패, 그리고 위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사상 누각과 같았습니다. 2000년 1월 20일 법원은 강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불안에 떨었고 기업의 미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구속된 후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심한 병을 얻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과거 그에게 아첨하며 온갖 이권을 탐했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를 탐욕의 화신이자 시대의 악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고독한 말년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리더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외면의 성공과 내면의 부패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 사건 이후 정부는 기업 윤리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규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의 사례는 마치 거울처럼 성공의 달콤함에 가려진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거울 속의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희생양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결국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한때 위대하다고 칭송받던 리더의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2001년 5월 15일 강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대한그룹은 강 회장 구속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2002년 8월 10일 결국 대한그룹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를 이끌던 거대한 기업이 한 리더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03년 2월 3일 강 회장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그의 장례식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과거 그의 권력과 부를 탐하며 주변을 맴돌던 이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죽음 이후 대한그룹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의 상징이 아닌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로 그리고 어두운 욕망의 표본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노키아와 LG 스마트폰의 몰락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둔감했으며 잘못된 전략적 선택을 내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강 회장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오만한 태도는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모든 리더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코닥과 블록버스터의 사례 역시 강 회장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습니다. 강 회장 또한 자신의 리더십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내 변화의 흐름을 잃지 못했습니다. 조직 루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리더의 무관심이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의 비극은 결국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리더십의 본질과 기업 윤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그 영향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어떤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강 회장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재능이나 카리스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명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려는 대담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몰락이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리더의 책임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자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냉정했고 세상은 그의 오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공의 그림자가 얼마나 어둡고 몰락이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외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가져온 파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울처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한 위대한 리더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대한 리더의 충격적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아직 많습니다.